자, 좋은 기획서를 만들 수 있는 조건 중에 이미지 삽입은요, 기획서를 조금 더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자를 주목하고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어, 청중자들은 텍스트로만 구성된 슬라이드보다는요, 이미지가 삽입된 슬라이드에 더 반응한다고 합니다. 텍스트가 빽빽하게 들어찬 슬라이드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글자만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건 청중자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불편한 감정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사용은 청중자들한테 호감을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나 무분별한 이미지 사용, 오히려 불필요하게 이미지를 많이 사용한다면 오히려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미지와 내용을 배합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사용하고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과 그다음 이미지를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할 것이며 클립아트를 사용할 때는 이제 무료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제한받는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미지를 가지고 올 때는요, 해상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선명해야 이미지를 볼 때 느낌이 좋죠. 그래서 선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엔 내용을 설명하고 의미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이미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진과 일러스트는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진과 일러스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미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에 주의하셔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전체 크기를 고려해서 이미지 해상도는 적어도 고해상도, 중해상도 정도로 쓰시면 좋겠는데요. 저해상도의 경우는 사진을 확대했을 때 깨지기 때문에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요즘에는 뭐 해상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워낙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일단은 깨끗한 화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지를 잘 사용한 슬라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림이 도형 안에 그림이 들어가면서 채우기예요. 도형 채우기를 이용해서 그림을 삽입을 한 건데요. 그냥 원을 하는 것보단 그 안에 그림을 넣어 줌으로써 조금 더 이미지화를 시켜서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또 조금 더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립아트를 이용한 거예요. 자, 클립아트로 좀 친근감 있게 꾸미면서도 조금 더, 그 내용들이 잘 눈에 들어오는데, 일단 이 클립아트의 그림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저작권이라든가 그 상업적인 용도로 쓸 때는 문제시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있고요. 자, 또 이제 그림이 이제 들어간 이런 적절히 내용하고 잘 배합된 뭐 판매자 사전 검증하고 부합되는 사진들을 지금 이렇게 삽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사진이 적절하게 잘 사용된 슬라이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과 일러스트는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을 한번 삽입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경험해 볼 텐데요. 자, 새 슬라이드에서 한번 작업을 할게요.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에 삽입 메뉴에 보면은요, 2016 버전에서 온라인 그림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웹브라우저를 별도로 실행시키지 않아도요, 바로 온라인 그림, 인터넷 빙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게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미지 검색을 합니다. 핸드폰이라고 이미지 검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별도의 브라우저를 가져오지 않아도 검색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림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이렇게 그림을 삽입할 때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이미지를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선택한 이 이미지를 삽입을 합니다. 자, 삽입된 이 그림을 효과를 주기 위해선 자, 여기 그림 도구가 있어요. 자, 이 그림 도구에 보면 조정을 이용해서 수정하실 수 있고 색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색과 채도, 그다음에 색조, 그다음에 다시 칠하기 등의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이미지를 멋스럽게 꾸밀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수정을 한번 먼저 볼까요? 수정에서는 선명도 조절입니다. 조금 더 선명하게 그다음에 네, 뭐 요정 밝기 정도 조절을 하고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색조 조절을 하는데요. 좀 내용에 부합되는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디자인 테마에 따라서 색조를 좀 다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 하나를 골라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 이 불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지요. 자, 그러면 이 불필요한 부분들은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그림을 온라인상에서 바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원안에 넣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보세요. 자, 이 그림 스타일에 가서 자, 이 그림의 자세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원안에 넣고자 할 때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도형 안에 넣는 방법이 있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을 삽입을 하는데, 자, 기존에 있는 사진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컴퓨터 자체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색을 가게 되면요. 필터링을 또 색조와 다시 칠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멋지게 꾸밀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기능, 색조 바꾸는 기능 말고요. 그 포토샵의 필터와 같은 기능이 2010 버전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꾸밈 효과입니다. 꾸밈 효과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필터 효과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기존의 그림에 색다른 느낌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필터 효과입니다. 자, 어떤 효과냐면 연필 회색조, 이렇게 연필로 그린 것 같은 느낌. 자, 확산 네온 효과로 지금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필터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그림 스타일, 테두리, 그림 효과 등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별도의 포토샵을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사진을 꾸밀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테두리 선택할 수가 있고요. 테두리에 두께를 또 선택을 하게 되면 또 느낌이 색다르게 되고요. 그림의 효과에서는 그림자와 같이 또 느낌을 좀 색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런 거죠. 그림자 또는 입체 효과까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온 한번 해볼까요? 자, 네온의 느낌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네온입니다. 이렇게 번진 것 같은 느낌의.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스마트 아트와 같은 기능처럼 사진을 바로 이렇게 채워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안에 글자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색 변경에 가서 원하는 스타일로 색을 바꾸실 수도 있네요. 자, 가을 느낌이 나는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리고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3차원 스타일의 느낌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손쉽게 그림과 도형을 가지고 이런 멋진 그 이미지를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한 그냥 사진을 그냥 삽입하는 것보단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의 효과를 놓고 꾸며 주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슬라이드의 적절한 형태로 내용에 맞게 이미지가 이제 고쳐진다면 좀 더 청중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자, 다음은 역동적인 기획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기획서를 만드는 마지막 조건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역동적인 애니메이션, 즉, 이 기획서가 프레젠테이션이 조금 더 시선을 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애니메이션은요, 좋고 효과적이긴 하지만 주의하실 사항이 중요한 사항만 사용하셔야 되는데 뭐 시선을 끈다고 너무 많은 개체의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정신이 없게 되죠. 그래서 제한적인 사용을 권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방향대로, 즉 시선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해야 되는 내용인지 위에서 아래로 해야 되는 방향인지 이렇게 안정적인 방향을 결정해서 설정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내용 순서대로 애니메이션이 지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천천히 하는 것보단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한번 샘플 예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 꺾은 선 그래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꺾은 선 차트가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기획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애니메이션까지 한번 넣어본다면 더 효과적인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꺾은 선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그 꺾은 선 그래프를 선택을 해서 자,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애니메이션은 메뉴에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자, 애니메이션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세히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닦아내기라는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세요. 자, 닦아내기 애니메이션 하면 지금 나오긴 나왔는데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자, 요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자, 애니메이션 상향 메뉴에 보시게 되면 효과 옵션이라고 있어요. 자, 효과 옵션. 자, 이 옵션은요. 이 애니메이션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요. 자, 왼쪽에서라는 애니메이션. 자,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속도를 조절하거나 또는 방향 효과 옵션에서 했는데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오른쪽 타이밍 그룹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클릭할 때, 자, 마우스로 클릭해야 이 꺾은 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생시간, 말하자면 속도입니다. 지금 0.5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조금 일단 속도를 좀 늦춰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속도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사실은 슬라이드 쇼를 해야 되는데요. 쇼를 하지 않고 자,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 창이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주시면 오른쪽에 작업창이 나오는데요. 현재 지금 꺾은 선에 애니메이션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재생 시작을 누르면 쇼를 하지 않고도 애니메이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옆에 보면 1이라고 숫자가 나오는 거는요, 마우스를 클릭해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 슬라이드 쇼를 해서요, 제가 현재 슬라이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요렇게요. 마우스 지금 화면에서 좀 벗어나긴 했는데요. 자, 마우스를 눌러야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에
시작을 클릭할 때로 했기 때문에 마우스를 눌러야 나오는 거고요. 이 시작을 자동으로 시작하게끔 하려면 이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와 함께,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숫자가 0으로 바뀌죠. 그럼 마우스를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이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면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닦아내기로 조금 빠른 속도, 아까보다는 조금 느렸죠. 조금 더 줄여볼까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1초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다르겠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1초로 주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하나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들 보이시죠? 자, 이 숫자들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들을 선택을 할 때요. 자,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도형이 선택이 돼서요.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요. 동시에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애니메이션은요. 자,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할까 했는데요. 은은한 효과의 확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확장이라는 애니메이션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애니메이션 중에 자, 여기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지금 이 나타내기 효과 중에 내가 작업 하고 싶은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자, 없으면 아래쪽에 지금 화면에서 조금 벗어나죠? 자, 잠깐만. 네, 여기 눌러서 볼게요. 그래도 벗어나네요. 저 아래쪽에 보면 추가 나타내기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추가 나타내기 옵션에 보면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애니메이션 중에 더 많은 내용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애니메이션을 골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걸로 해보냐면 밝기 변화로 하겠습니다. 밝기 변화. 여기 이제 버전이 바뀌면서 이름에 변화도 살짝 있는데요. 많은 변화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확장 있네요. 참. 밝기 변화도 좋고 확장도 좋고요. 지금 확장 보이시죠? 밝기 변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확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 자, 그러면 자,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지금 1이라고 나와 있는 거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이 순서대로 나오는 건데요. 자, 이 순서대로 나올 때 이 애니메이션이 자,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게 할 때는 이전 효과 다음이라는 걸로 선택을 하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 꺾은 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80%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나오고 할 때는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이전 효과 다음에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마지막도 이전 효과 다음으로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다 지금 0으로 표시되지만 지금 내가 선택한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 재생해 볼게요. 꺾은 선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가. 자, 그런데 순서를 68부터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이 애니메이션의 순서를 올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0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순서를 바꿀 때는 요 작업창에서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시다는 거죠. 네, 한번 재생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얘부터 나올 수 있게끔 지금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요.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80%라는 그 개체의 애니메이션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에 보시면은요. 선택된 걸 보이세요. 이 선택된 거에서 깜빡이기를 하나 선택을 바꿔 볼게요. 그러면 자, 다시 애니메이션 종류에서 강조해서 깜빡이는 것이 있어요. 깜빡이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깜빡이는 게 없으면 이거 역시도 아래 보면 추가 강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강조읽기 효과 변경에 가서 자 여기 깜빡이가 있죠. 활연 효과에 깜빡이가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 80%만큼은 깜빡이로 지금 조절이 된 겁니다. 얘만 깜빡깜빡하죠. 근데 한 번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애니메이션의 효과 옵션을 사용을 해서 여러 번 깜빡이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작업창에서 이 드롭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효과 옵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 옵션에 보면 타이밍에 반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반복이라는 것을 자, 3번 깜빡이겠다라고 선택을 하면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 3번 깜빡인다는 겁니다. 강조를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기 좋게 꾸미시는 것보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되면 보다 더 청중자들의 시선을 관심을 끌 수 있고 슬라이드가 보다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로써 좋은 기획서에 대한 정리를 쭉 해보셨는데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적절하게 파워포인트 기능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좌부터는요, 도예에 대한 도형을 가지고 도식화하는 도예 개념부터 시작해서 파워포인트의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